우리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을 안 가져요. 각자 도생을 하는 게 속 편하다. 에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상 1분짜리예요. 선배님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요. 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숟가락이 너무 길어. 남의 숟가락 막 부러뜨리죠. 아니 저 긴 숟가락으로 저게 먹을 수가 없다고요. 거리가 안 맞아.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수저를 건넵니다. 그걸 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 숟가락으로 먹는데. 우리 사회도 같지 않을까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길이 우리 선배님들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각자 도생의 길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영상입니다. 숟가락이 길어서요. 길어서 이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떻게 입에 들어가 안 들어가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숟가락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먹으면 되지. 근데 그림이니까 받쳐주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협력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각자 색깔을 많이 얘기합니다. 나는 빨간 땅이야, 나는 파란 땅이야, 나는 노란 색깔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성격이야, 나는 이런 취미를 갖고 있지, 난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다 좋아요. 사람마다 다른 걸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 사람만의 색깔이 있는 걸 왜 인정 안 합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어떻게 똑같이 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차이가 다 있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색깔을 12가지, 36가지를 다 섞으면 지도자님들 까만색이 돼요. 그죠? 크레파스를 스케치북에 막 섞어보세요. 까만색이 되잖아요. 뭘까요? 내가 색깔로서, 크레파스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시간이 많이 됐네요. 몇 시까지 제가 해야 되죠? 5시 반까지 해야 되죠? 시간 일찍 끝내볼게요. 색깔이 까매집니다. 즉, 여럿이 모이면 좋은 아이디어가 집단 지성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못한 결론이 나올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구성에 참여하는 단체든 개인이든 각자를 크레파스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물감처럼 내가 초록인데 초록으로 가자, 내가 보라색이니까 보라로 가자라고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에 우리가 패러다임에서는 색깔로 가면 안 되고 빛으로 가야 됩니다. 빛. 그러니까 색깔은 내는데 자기 색을 지우면 안 되잖아요. 빨강은 빨강이고 파랑은 파랑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의 영역에서는 빛을 내보자. 어떻게? 광을 내보자는 거예요. 빛, 광자. 그 속에서 쓰리고, 뭐라 그러죠? 3점. 광 3개 내면 3점 줘요. 3점. 근데 광이 5개면 몇 점을 주나요? 주장님? 15점. 타짜가 계십니다. 15점 맞아요. 왜 15점 줘요? 광이. 아니 5개인데 5강이면 5점 줘야지.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시너지를 냅니다. 가수들이 중앙 무대에 딱 있을 때 온갖 색깔의 라이트들이 딱 비치면 얘가 까매지나요? 환해지잖아요. 바로 우리 주민자치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빛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빛으로. 그래서 이렇게 크레파스다, 나는 물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깨집니다.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냥 혼자 사시는 게 편해요. 왜 둘이 살아? 왜 10명이 모여? 왜 100명이 함께 하냐고 해?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주민자치의 영역에서만큼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빛으로 한번, 내가 빨간 빛이든 파란 빛이든 보랏빛이든 상관없어요. 빛으로. 그래서 어두운 길을 가르쳐주는 손전등 같은 지도자. 요 어둡네, 요 조심해, 요 돌멩이 있구만, 요 넘어가, 요 구덩이 파져 있구만, 요 어르신들이 살기가 여기 힘들구만, 우리만 여기니까 우리 애들이 하기가 힘들구만, 이거 보니까 이거 우리 동네 꼭 필요하구만. 후레쉬를 비춰주시라는 거죠. 위험한 곳, 어려운 곳, 힘든 곳. 그 다음에 횃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 계신 지도자님들이, 위원장님들이 이쪽으로 가봅시다. 우리 면은 이쪽으로 갑시다. 우리 공단 일동은 이쪽으로 갑시다. 지시를 해주시는 거죠. 지점을 갖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으로 우리 지도력을 발휘하신다면 주민자치는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물감, 한 분 한 분이 크레파스가 되시면 모이면 모일수록 색은 까매집니다. 자, 강릉시 명주동에 가면 평균 나이 80이 다 되시는 할머님들이 작은 정원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각자 따로 사세요. 집 다 있으셔요. 근데 이 작은 정원이라는 동아리를 시작을 해서 쓰러져가던 정말 구도심인데 낙후돼 있고 범죄율도 높았던 이 강릉시 명주동이 이 할머님들의 커뮤니티, 할머님들의 학습, 할머님들의 도전, 그 구글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사례는 나와요. 바뀌었습니다. 또 충청남도 당진시에 가면 갑자기 면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백석 올미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할머님들이 중심이 돼서 또 커뮤니티 그리고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80세의 회사에서 퇴직하라거든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일하시는 분들이 다 80이세요. 다 70이 넘어요. 제일 막내가 68세예요. 이 할머니들이에요. 여긴 전부가 사장이에요. 전부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명주동 얘기나 백성마을 이야기 들어보면 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는 디자인을 바꾸랍니다. 디자인이 아니고 옷 디자인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설계를 바꾸라 이거예요. 어떤 설계, 일을 방식의 설계를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근무했던 지금 이재용 회장이지만 이건희 회장님도 항상 직원들한테 지시할 때는 요 밑에 파란색으로 지시했어요. 봐요. 비즈니스적 사고방식이래요. 비즈니스 싱킹 프로세스. 이거 뭐예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야? 원인은 뭐야? 야, 빨리 고쳐라. 빨리 사람 더 뽑아. 움직여! 이거예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렇게 움직여요. 어떤 사회단체도 많이 움직여요. 우리가 새마을연수원 들어가서 분입토의도 다 이 방식으로 해요. 맞죠? 그런데 주민자치의 영역에서는 이 방식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이거나 거기서 거기 같아. 똑같아. 근데 뭐가 틀려요? 공감이라는 게 전제된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차이죠. 공감. 두 번째는 순환된다라는 거. 시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위험성이 리스크가 감소된다는 거. 자, 공감을 주목을 해봐요. 공감. 자, 우리 마을의 문제를 여기 계신 사람들이 사실 마을을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주민자치원 10분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마을의 문제가 뭔가 100가지를 쓸 수 있어요. 원고지. 100개를 써요. 그리고 그 중에 10명이서 토론, 가위바위보 하든 다수결하든 끝장 토론을 보든 뭐부터 할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옥상호가 아니라 중앙집권, 중앙정부가 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뭐라 했어요? 평범한 주민을 동참시켜야 돼. 근데 아니 농사짓기 바쁘고 장사하기 바쁘고 출근하기 바쁘는데 뭐 주민자치원회 회의에 3,000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런 공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발품을 파셔야죠. 귀를 내시고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세대간 도전 다 들으셔야 돼요. 발품을 팔고 관찰하셔야 돼요. 인터뷰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스위스 나이프 맥가이버 칼이 있습니다. 편리한 칼이에요. 바로 기존의 비즈니스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한가? 집게가 필요해, 칼이 필요해, 톱이 필요해, 이거 좀 만들어줘, 면장님, 동장님 이것 좀 해줘요, 시장님 이것 좀 해줘요. 만들어줘요. 근데 또 이렇게 돼. 나중에 해결책 중심으로만 사람이 모이다 보면요, 누구는 칼이 필요했어, 위원장님은. 근데 부위원장은 칼이 필요한 게 톱이 필요했어. 톱만 잘 만들자고 칼만 더 만져야 된다니까. 싸우다가 끝나요. 싸우다가 끝나. 그리고 결국 만들어진다는 건 종합 선물 세트야. 어디 무거워서 저 칼 등산 다닐 때 들고 다니겠어요? 뭐 하나 찾으려면 뭐가 어디 껴져 있는지 기억이나 하겠어요? 여기서 뭐 찾아야 돼? 5% 찾아야 되고 어디가 5%인지 이거 어떻게 찾아? 불필요한 거예요. 옛날 우주 개발 시대에 미국 우주 비행사들이요, 볼펜을 달라놔서 쓰려고 했더니 잉크가 안 내려오더래요. 왜? 무중력 상태니까 잉크가 밑에 볼로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나사에다가 요청을 했대요.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볼펜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수십억 들여서 우주에서 쓰는 볼펜을 드디어 나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보 양키들. 그냥 무지 가서 연필로 쓰면 되지, 그걸. 간단하지. 맞죠? 연필로 쓰면 될 걸 왜 수십억 들여서 그거 볼펜 만든다고 왜 헛짓, 중앙정부에서 헛짓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게 연필이면 연필 빨리 만들면 되잖아요. 싸잖아요. 간편하잖아요. 가볍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게 공감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 주민자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주민자치인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어르신들이 쓰는 주방용품을 써보셔요. 어떤 점이 불편한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 도구가 탄탄하고 스테인리스 좋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손잡이분이 두툼하고 약간 질감이, 그립감이 좋아야지만 손목에도 무리가 덜 가고 음식 만드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 관절에도 좋고. 바로 이게 바로 주민자치가 사용자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객이 아니라 우리 주민이에요. 주민에게 다가가야 돼요. 자, 그러려면 관찰하셔야 돼요. 인터뷰하셔야 돼요. 놀이터에 가보세요. 애들이 왜 미끄럼틀만 안 탈까? 그래하고 저거는 참 철봉을 갖고 노는데 뭐 재미가 없나 보지 뭐. 그냥 오래돼서 그런가 보지 뭐. 아이고 저기 왜 마을 주민들 저기 관리사무소 얘기하고 동네 놀이터에 바꿉시다. 모래 바꾸고 새로운 저 놀이기구 삽시다. 끝. 지금까지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사고로 우리가 했다면 주민자치는 직접 위원님들이 공감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사진 찍어보라니까. 왜 안 찍는지. 한 2시간 한번 놀이터 벤치 앉아서 보셔요. 그리고 직접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타보는 거예요. 어이구, 요 계단이 녹슬어가지고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위험해서 안 타는구만. 미끄럼을 타다 그랬더니,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돌출된 여기 있어가지고 괜히 타다가 엉덩이 찢어지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들이 타지 말라 그랬구만. 직접 관찰하고 경험, 물론 입 바쁜 지도자들이 놀이터며 어디면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과가 필요한 거고요. 분과 이론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 가지 서치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찬히 관찰을 통해서 이거 보세요. 인도의 여자들은 하루에 4시간씩 걸어서 물을 길러 갑니다. 4km를 걸어가서 물을 지어가지고 강에서 지어서 또 4km를 걸어서 마을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국제사회봉사단체에서 마을 한가운데다가 펌프를 놔둡니다. 펌프를 편하게 물 기르시라고. 그런데 펌프 만들고 있을 때 어떤 나이 든 할머니가 돌멩이 하나를 짚더니 공사하는 인부한테 좀 팍 던지더래요. 물론 맞추려고 던진 건 아니겠지만 에이 하지마 이런 뜻이겠지. 왜 그랬을까요? 결국엔 이 펌프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서 저렇게 방치돼가지고 버려졌어요. 저 물이. 자 보세요. 중앙정부에서는 필요할 거다 생각하고 만들어줘요. 큰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지방에 우리 주민들은 안 쓴다 이거. 왜 안 썼을까? 이걸 안 했잖아. 공감을 안 했잖아. 1순위가 공감인데 문제적이면 했잖아. 물 필요하구나. 멀리 가니까 힘들겠구나가 아니라 공감을 했어야죠. 이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언매트 니즈, 진짜 욕구, 숨겨져 있는 욕구, 말하지 않는 욕구가 뭐였을까요? 여기 여성 우리 지도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인도는 아직도 남존적인 국가예요. 계층, 계급이 있어요. 이 아낙들이, 여인들이, 여성들이, 할머님들이, 소녀들이 하루에 4시간, 물 길어가는 시간이야말로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힐링의 시간이었고, 소통의 시간이었고, 만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를 무시한 채 그저 해결 방안만 내놓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다닐 때는 주민자치의 패러다임으로 보시라는 거죠. 운전을 하실 때나 걸어가실 때나. 하남에서, 금천에서, 시흥에서, 장수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먼저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타고너칭을 하고 마을의 불편의제를 하루에 3가지씩 애들부터 어르신까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민 안에도 상인 또는 출퇴근하는 저 직장인들 또는 관광객 상관이 없어. 하루에 3명씩 붙들고 그냥 여기서 이 마을에서 불편한 게 뭐였시오라고 물어보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창피하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저 주민자치였는데요. 주민자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불편한 거 불편한 거예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여보 이거 좀 써줘. 자기야 이거 좀 써줘. 근데 나중에는요, 이 금천구 시흥동이 이 활동이 제일 재밌는 활동이 됐어요. 주민자치위원님들 스스로 얘기하시길. 우리의 마을의 문제를 우리의 경험치,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물어보고 관찰하고 만들어가요. 그리고 뭐 경기도 수원이나 전라북도 장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기록해요. 아카이브를 하고 시흥에서는 장애인 체험 휠체어를 직접 위원님들이 휠체어를 타고 동네를 걸어가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공감을 하려면 위원님들이 발품을 좀 사야 돼요. 굳이 걷기 싫으시면요 귀라도 열고 계세요. 걷는 것도 힘드시다 그러면은 또 할 수 있는 것들 손가락이라도 터치해 보세요.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늘 잘하는 거, 내가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아. 그거는 이제 봉사자의 관점이고요. 주민 자치의 관점으로는 우리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거,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시고 탐색을 하시면서 우리가 늘 지나쳤던 거, 뻔했던 거,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다수와 함께 관찰하시다 보면 관찰력 속에서 행운이 나옵니다. 번뜩이는 의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의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가 뭔 차이가 있을까? 주민자치는 왜 해야 될까? 주민자치는 봉사단체일까? 주민자치는 뭘 해야 될까? 답을 누가 알아요? 시장님이 하세요? 제가 알아요? 몰라요. 주민이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답 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왜? Why?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번 CEO일수록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건 이래서 이렇단다. 왜요? 이래서 이랬다니까? 그것도 왜요? 진짜 애들이 이렇게 물으면 막 짜증내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이제 주민자치에서는 왜를 반복해야 돼요. 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 그걸 통해서 의제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설문조사자만 나눠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종이로 볼펜으로 설문조사를 쓰시는 건 상관없는데 귀는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동네에 쓰레기가 문제다. 그럼 기존에 민원을 넣었던 프로세스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리고 쓰레기만 문제인가요? 청년 문제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문제 있습니다. 교육 문제 있습니다. 여성 문제 있습니다. 뭐 이런 별게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떤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이렇게 모여서 포스트잇 붙여가며 토론을 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현장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투표 결과 1위부터 8위까지, 1위부터 18위까지 이 투표를 누가 했을까요? 주민자치위원님들 20명이 모여서? 아니요. 주민 다수에게, 최소 200명, 300명에게 투표를 통해서 의제를 선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제 만드는 것조차도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 속으로 찾아가서 의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행권을 위해서 장애인, 어르신, 우리 아이들이 통학할 때 위험하지 않은지 진짜 의원님들이 직접 걸어가서 장애인 체험을 하고 어르신 체험을 하고 아이들처럼 아이의 시각으로 키를 낮춰서 바라볼 때 문제를 현장에서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날까요? 주민자치라면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노인장애인과, 공원관리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시흥경찰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민원 넣어봐야 시간만 가고 해결 안 되던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움직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으니까 이렇게 쫘라락 솔루션이 나오고 해결 방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주민에게 필요한 문화, 예술, 교육, 여가의 공간을 제공하고 무료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을 해도 다 돈 받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시흥처럼 나라 커뮤니티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쓰레기 문제, 마을에 집집마다 공구가 필요해, 비가세, 수도꼭지가 틀어졌어. 이걸 누가 해요? 어르신들에게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취직시켜서 어르신들이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링커, 아까 얘기했죠. 연결자, 중재자, 촉진자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이 뭐 수많은 사업들을 일일이 다 연결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가 공감하는 활동, 예, 세대 차이,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연결자, 중매자, 촉진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지도님. 이따가 저한테 이메일 주소 메모지에다 이렇게 뭐뭐뭐점 다음 점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다 쏴드릴게요. 교재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걸 다 일일하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주민총회를 한다. 누가 홍보를 해요? 이 포스터 누가 만들었어요? 공무원이 만들었나요? 아니요, 주민이요. 야, 잘 만들었네. 이걸 내가 뭔 소리 만들어? 나 컴퓨터 이거 워드로 잘 만드는데. 아이고, 위원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민자치는 꼼꼼한 사람들에게 맡겨있어요. 디자이너한테 맡겨보세요. 이거 만드는데 최소 20만 원입니다. 이 정도 만드시면요. 네. 업체에다 맡기면요. 누가 할게요? 애들이. 누구 애들? 주민자치원님의 아들, 딸, 손주, 주민자치원 친구의 아는 사람의 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더 잘 만들어요. 엄청 쉽거든요. 걔들은 이게. 주민들이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회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학교 강당을 빌려서 주민총회를 이렇게 만들어지게 합니다. 물론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날 행안부 장관도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내는 것 자체가, 과정 자체가 얼마나 큰 박수를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정말 뿌듯하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지도자님들 시에서 주관하는,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 많이들 참석하셨을 겁니다. 내빈으로 참석하셔서 축사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기분 좋던가요? 네, 좋죠. 우리 마을의 행사니까. 근데 이걸 직접 내가 준비해서, 근데 그냥 내 마음대로 준비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보십시오. 그 성과와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죠? 예. 근데 각각이 특별하다. 송가인을 좋아하십니까? 홍자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기업체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면서 물어보면 다릅니다. 영탁이를 좋아합니까? 여기 보니까 뭐 다 있네. 뭐 장민호, 임영웅, 갑자기 생각나. 이찬원.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요. 이찬원.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정동원. 네, 다 있네. 희재. 네. 누구예요? 소리시구나. 팬이시구나. 네, 저도 팬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누구는 한마른 대동강을 어떤 특정 가수가, 예를 들면 뭐 임영웅이라고 합시다. 한마른 대동강을 부를 때, 뭐 송가인이가 부를 때, 여보, 철사처럼 꽁꽁 묶여 어린아이는 잠이 들었어요. 뭐 어디 계세요?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송가인을 좋아해도 요즘 신나는 뭐 빠른 템포의 노래를 할 때가 있고, 또 누구는 트로트를 아예 안 듣는 분도 계세요. 미스터 트로트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많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까요? 이거 우리 아들이라고 봐요. 저는 어렸을 때 프라모델, 완구, 조립식 완구 이런 게 막 갖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잘 안 사줬죠. 그래서 저는 이마트 가면 요즘에 우리 아들한테 이런 거 많이 사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게임, 게임 팩, PC, 스마트폰 여기에만 관심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야, 그거 공부가 되겠냐? 게임만 해가지고 맨날 컴퓨터 하면 되겠냐? 직접 손으로 만지고 있나 공작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놀이도 되고 학습도 되지? 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아들한테 꼰대가 돼버려요. 커피 먹는 시간도 나이대에는 다 다르고요. 어르신들은 전화통화하고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 신세대 애들, 밀레니얼 Z세대 친구들은요, 카톡 SNS로 통해요. 10초, 15초 동안에 통화하고 끝나요. 우리 위원장님들 무슨 일이 있으시면 서울의 어떤 위원장님이 밤 9시 반에 젊은 30대 그 청년 위원한테 전화를 했나봐요. 야, 내일 회의인데 짜증을 내더래요. 아니, 참 어린 친구가 말이야. 그래도 위원장이 전화했는데 공손히 받아야지. 짜증을 내. 전화도 안 받고. 근데 그 주민자치위원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밤 9시가 넘었는데 전화하시는 건 이건 사생활 침해죠. 이 세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름까지 얘기할까? 박동식이잖아요. 위원장님이 그 친구 때문에 이 사람 아니고요. 그 30대 청년 그 주민자치회 때문에 아주 골머리에서 1년 동안. 회의만 하는 질문이래, 회의만. 위원장님, 왜 해요? 거버넌스가 뭐예요? 왜 자치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 마을에 거버넌스가 필요한데요? 왜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죠. 제발 쟤 누가 안 잡아가나. 쟤는 어떻게 하다 주민자치위원이 된 거야. 정말 골머리를 썩었대요. 근데 1년이 지났을 때 그 친구가 던진 왜요 그 친구를 묵살하거나 야 쟤랑 얘기하겠어. 제가 어떻게 좀 자진 탈퇴를 시키든지 동장님 제가 어떻게 좀 뺀 이게 아니라 그 친구를 묻어주고 그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1년이 지나니까 그 청년위원이 거기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이제는 알게 됐다고 그 위원장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고 대자 이런 거 붙일 때도 젊은 세대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면 이 글씨만 쫙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민자치위원 중에 젊어봐야 40대, 50대지, 그지? 아니, 청년 애들, 학생 애들이 얼마든지 분과로 활동할 수 있고, 분과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마을에, 아니, 학생이 한 명이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센 세대, 낀 세대, 신세대라는 세대 갈등을 주민자치위원들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세요.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도에 가면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마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이 마을에 15만 원짜리 간판 하나, 나무로 만든 목간판 하나 세워놨습니다. 인사하는 거리 여기서부터 누구랑 인사합시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인사합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통장님, 이장님들이 앞에 서서 아침마다 밤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나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 무슨 선거 나가려고 그랬나? 그게 아니죠. 주민자치는 주민과 공감하자 그랬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마을을 건강한 마을, 자살률 떨어지는 마을로 만들자고 했으면 수백억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5만 원 들여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한 건 뭐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 주민들을 아침마다 저녁 만나서 미소, 반갑습니다, 식사하셨는겨 한마디로 이 마을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지나가는 행인 관광객들조차도 마을 어르신 누가 처음 보더라도 인사를 합니다. 이 마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민자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보시면 토론도 없고 결정도 없고 시행도 안 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의아무야 이의 없습니까? 동의 없습니까? 이게 회의입니다. 이런 회의는 주민자치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분권이 뭡니까? 주민자치가 뭡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합하고 취합하는 게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럼 어떤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회의는 근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에 물처럼 하시면 됩니다. 짜지도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싱겁지도 않게 하십시오. 7가지 문제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생겨납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7가지 문제만 푸시면 회의가 즐거워집니다. 회의를 통해서 건설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 불하다. 군자들은 어울립니다. 회의하려면 나옵니다. 회의 수당 받으면 가지 않습니다. 교육 오라면 그 바쁜 와중에 이 농번기철에도 그 직장 가고도 회의 오십니다. 군자, 성인들, 지도자들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패거리는 짓지 않습니다. 3, 4, 5 나눠서 내 것만이 맞아. 너는 뭔 말을 해도 틀렸어가 아니라 남이 말하면 틀린 말 해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합니다. 경청이라고 하죠. 그런데 소인배들은, 건달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인 동입을 하라. 패거리를 짓습니다. 항상 둘끼리, 셋끼리 반으로 나눠서 뭔가 패를 지려고 합니다. 다만 어울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속이의 경일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입도 다물고 있습니다. 짚어다는다 그러죠? 한비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국 고사에 이불은 피책 지중이다. 차불은 지책하라. 한 나라의 장수고 한 나라의 정세이고 한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라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아이고 저 선배들 계신데 나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제가 뭐라 말씀드리십니까? 주민자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런 공간과 시스템을 여기 계신 지도자님들이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게 문화를 형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칡뿌리도 등나무도 꼬이면 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칡뿌리와 등나무가 합해져서 칡뿌리가 진짜 등나무도 진짜 갈등이 납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만 하다 보니 금오산 서쪽에 사는 사람은 이쪽에서 동쪽에서 했으니까 동산에 했더네 그럴 거고 금오산 서쪽에 사는 동쪽에 사는 사람은 금오산이 서쪽에 있으니까 서산에 해지네 이럴 겁니다. 그럼 금오산은 금오산인데 왜 서산이냐 동산이냐 갖고 죽자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줍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꼭 이겨야 됩니다. 비기는 건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7대3, 6대4가 없습니다. 무조건 흑백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등 없이 해보자는 위원장님들 어디 계시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갈등은 두더지 게임 할 때 동전 500원짜리 2개 내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계속 나옵니다. 때린 놈이 맞은 놈이 한 번 때려서 들어가면 안 나옵니까?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그러면 지칩니다. 이러면 갈등은 왜 자꾸 튀어나와? 내가 위원장 되면서 하지 말랬지, 싸우지 말랬지, 입 다물어. 내가 그거 해줬잖아. 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럼 못하죠. 동전 넣는 순간 갈등을 시작하듯이 주민자치의 세계로 들어오시면 갈등 시작됩니다. 주민자치만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나요? 우리 주민자치 문제가 많던데 주민자치위원회 그것만 해보니까 맨날 쌍판이야. 아니요. 세상 동서고금의 어떤 조직도 갈등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도 갈등이 있고, 그렇죠? 내면의 갈등, 짜장은 뭘까, 짬뽕은 뭘까?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미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이사 오니까 구미를 떠나세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배우자가 갈등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네, 이혼하시면 간단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같이 삽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까? 갈등을 풀 수는 없지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석학들이 갈등을 연구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데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감기 걸리면 감기는 평생 걸립니다. 예방약도 없고, 이건 백신도 없습니다. 감기는 변종이 하도 많아가지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감기예요. 감기로 죽는 세계 인구가 코로나로 죽는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기에 걸리면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거나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예방약이나 효과적인 방법들은 많습니다.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500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양치제, 물 마셔라, 과일 먹어라, 습도 조절, 온도 조절, 바로 피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뭡니까? 도라지와 꿀을 타 먹어라, 갈변탕을 먹어라, 소주에다 고춧가루 타 먹어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나는 한 가지도 실천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왜 5년에도 감기가 나만 걸리는 거야? 같이 걸렸는데 왜 나만 이렇게 오래 가? 주사위가 맞으시라고요. 담배를 좀 줄여보시라고요. 물을 많이 드시라니까 안 들어. 의사가 시켜도 안 해. 아내가 얘기해도 안 해요. 왜 대구는 잘하는데 우리 국민은 안 될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관리하시고, 저 인간은 내가 말만 했다면 뒷다리 잡고, 저 인간은 내가 얘기만 했다면 아주 쌍심지난데라고 하지 마시고, 그와 풀어갈 수 있는 솔루션은 무궁무진한데 방법론은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도 고민하거나 한 번이라도 실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소주 한 잔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시고, 커피 한 잔 하시면서 혼자만의 생각을 가져보세요. 죽도록 미운 인간하고도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하물며 같이 우리 마을을 잘 살아보자고 모여있는 훌륭하신 인품의 지도자님들끼리 왜 싸움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그 관리를 우리가 한 가지 하나씩 찾아보고 실천하면 될 텐데,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면 가장 빠르게 관리가 될까요? 공유를 하시래요. 공유. 뭘 공유할까요? 절박감을 공유하시고 비전을 공유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공유를 누가 가르쳐줘요? 우리 주민자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방분권 안 하면 이거 우리 국민이 미래 없습니다. 아무리 강사가 얘기하고 교수가 얘기하고 시장님이 얘기하셔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야 되니까 내가. 우리 마을 주민들이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지를 절박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씩 다음 것부터 변화가 된다는 걸 알아야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전을 마을 주민과 공유하셔야 돼요. 동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차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동은 앞으로 이런 사업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해보자, 끝. 이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갈등이 나는 거예요. 해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가야 될 길을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위원장님 중심으로 상의해 보시고 주민들을 설득하셔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저 시간을 아직 7분 남았네요. 요 얘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지사님들, 그런데 친구야, 당신은 말로 먹고 사니까 그런 얘기가 될지 몰라도 내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또 개인적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구민을 위해서 해봤는데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더라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고 고생하시는 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제 말이 아닙니다. 조동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꽃펴야지 금호산이 꽃피다. 내가 단풍져야 금호산이 단풍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안 지고, 내가 단풍 안 지고, 내가 꽃나무를 키울 생각이 없는데, 마음이 닫혀 있는데, 주민자치 해봐야 귀찮은 거고,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왜 자꾸 나누고 시간 내라 그러고, 뭐 회의하라 그러고 어쩌라 그러는 게요. 내가 안 피는데, 보고서 누가 잘못했네, 누가 틀렸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느라고 손가락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배님들, 선생님들 지금까지 고생하셨듯이, 주민자치의 이 패러다임에서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참여하실지, 반주하실지, 후원해 주실지, 지원해 주실지는 각자의 상황이 다 틀립니다. 여기 뭐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각자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주민자치 지방공권이라는 마음을 바라볼 때만큼은 내가 뽑혀 있고 내 머릿속이 깨어 있고 내가 단풍으로 빨갛게 노랗게 젖어 있으면 주변 분들에게 좋은 바이러스, 행복한 전용을 통해서 마을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긴 시간 얘기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해 주신 박진희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교육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또 위원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 리더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